지금 잠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해운대 어서 있어. 네. 안녕하세요. 부처님 오신 날 부산을 찾아온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부처님 세상 중생 제도의 길 자비의 세상이 열리는 날이 5월 9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6일 남았습니다.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님의 발언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최인호 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 선대위 단기자분들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선대위원장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 중앙에 있는 분이 옆으로 좀 빼주시고 그것이 중앙에 좀 있지.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산에서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를 열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해내고 상생하는 화합의 길을 열어가는데 민주당이 더욱 노력해 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드립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개혁과 개방의 진취적인 거점 도시이고 또 유신시대의 조문을 보했던 도마 항쟁의 도시입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부산 시민께 약속드린 동북아 해양 수도 부산을 위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공항 복합 도시 조성과 북항 재개발 사업, 또 한국해양선박 금융공사 설립, 부산형 스마트 청년 일자리, 안전한 원전 대책,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김영춘, 최인호, 김혜영, 박재호, 전재수 의원을 뽑아주셨습니다. 이 의원님들은 부산에서 힘주신 우리 당의 보배 중의 보배이십니다. 부산이 민주당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산이면 예산, 정책이면 정책 다 뒷받침을 해드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부산의 제2의 도약을 더불어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문재인이 지킬 것입니다. 부산은 언제나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자국 앞에서 변화를 선도해온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렵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다시 부산 시민의 역사적인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국정 안정을 위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홍준표 후보는 모래시계검사 출신이라고 홍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홍준표의 모습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고 국민이 받으려고 하는 밥상에 모래를 뿌리는 놀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 빼가기, 가짜뉴스 유포하기, 색깔론과 종북놀이, 지역감정 부추기기, 이런 놀부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텔레비전 토론에서 보셨듯이 홍준표 후보는 능수능란한 거짓말과 억지와 적반하장으로 정상적인 토론을 방해하면서
여론을 보도했습니다. 이런 후보를 내놓은 정당이 자유한국당인데 이 자유한국당은 진즉 해산되었어야 마땅한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부패 기득권 세력의 분산입니다. 어쨌든 이번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패 기득권인 자유한국당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점을 우리 국민은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 대개혁 해내고 국민 대통합하고 부패를 청산하는 것, 여러분의 투표와 단호한 심판에서 완결될 것입니다. 패도 정당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보수 결집이라는 미명 아래에 부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어제 SBS 세월호 보도는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삭제되었지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보도 행태입니다. SBS는 보도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하고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심한 것은 온 국민이 슬퍼했던 세월호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급급한 일부 정치권 인사의 모략적 태도입니다. 가난하건대 하루 반나절도 못 가 거센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우리 당은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특히 박지원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박지원 대표가 홍준표스럽다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우기고 보고 가짜 뉴스를 통해서 가장 도덕적인 후보를 거짓말쟁이라고 우기는 그런 반칙왕 홍준표처럼 박지원 원내대표에게도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이것을 가짜뉴스, 허위 뉴스를 보도한 SBS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언론 탄압이라고 역으로 우기는 것은 박지원 대표야말로 홍준표스럽다를 경고하면서 그 말씀을 철회해야 될 것입니다. 철회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 동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우리 당은 깜깜한 시기에 오로지 국민께서 밝혀주셨던 촛불을 의지하면서 마지막 남은 한 걸음 한 걸음 겸허하고 신중하게 열어가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미 제외 국민들께서는 역대 최고의 참여와 투표율로 마감되었습니다. 나라 아니나 바뀌나 우리나라를 걱정해주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이 주신 선거이고 국민이 밤마다 애타게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촛불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이 미완성을 완결짓는 그날이 바로 5월 9일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이 만개하는 날이 5월 9일입니다. 한 표 한 표가 간절합니다.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와서 간절히 요구합니다. 부처님이 원하셨던 자비의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그 자비의 품으로 우리 중생을 안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부산에 왔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 문재인을 지켜주시고 문재인을 도구로 이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함께 모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석현 공동위원장님이십니다. 권인숙 공동위원장님이십니다. 윤호중 정책본부장님이십니다. 이철아 공정선거본부장님이십니다.
유영민 SNS 본부장이십니다. 신창현 비서실장이십니다. 임종성 유세 본부장이십니다. 네, 이석현 공동위원장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최인호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 좀 받고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이석현입니다. 먼저 부산에 오니까 참 든든합니다. 며칠 전에 문재인 후보가 부산 유세를 할 때 보여주신 뜨거운 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 독재 한가하는 그러한 부산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촛불 민심을 잘 수렴해서 부산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박지원 대표는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월호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SBS가 세월호 인양 시기 관련해서 오보를 사과하고 기사를 내렸는데도 박 대표가 SNS에다가 문재인 후보가 언론을 통제한다고 비방한 것은 세월호와 언론을 정치 공작에 이용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불리한 언론 기사를 통제하고 여론조사의 예측 보도를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까지 한 것은 안철수 후보 측이었습니다. 어제는 세월호 인양이 문재인 후보 돕기 맞춤용이라고 비난을 하다가 오보임이 밝혀지자 오늘은 문 후보의 언론 탄압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수법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요원의 셀프 감금 궤변에서 배운 것입니까? 이제 우리 국민은 그런 저질 공작에 질릴 만큼 질렸습니다. 안 후보 측은 이제 문 후보의 언론 통제 프레임으로 살짝 전환을 할 것이 아니라 오보를 근거로 문 후보를 모함한 어제의 과오를 속죄하고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대세를 따라가는 표는 이왕에 될 사람이니까 사표라는 그런 논리인데 한 표 한 표가 적폐 청산에 한 표 한 표가 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실한 표입니다. 내 한 표를 더해서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투표해서 개혁의 저항을 돌파할 큰 힘이 생깁니다. 문 심은 데 문나지 심 심은 데서 문이 안 납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네, 문 심은 데 문납니다. 자, 최인호 우리 부산 시당위원장님께서 소개와 본인 말씀 해주십시오. 예,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곳 부산까지 친히 내려가 주시는 주미 상임 선대위원장, 또 이석현 공동 선대위원장님, 권인숙 선대위원장, 오늘 비롯한 여러 본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부산 선대위원장님들을 짧지만 한 분씩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선대위원장님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거돈 상임 선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윤천 우리 상임 선대위원장님, 전국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을 지내셨던 박영미 상임 선대위원장님, 얼굴이 잘생겨서 박수를 많이 받는 김혜영 YWCA에서 30년간 여성운동과 또 시민운동을 하다가 얼마 전에 정년 퇴임을 하고 우리 공동선대위원장을 활동하고 계시는 김혜경 선대위원장, 그리고 언론사 사장님 출신들이 특별히 많습니다. 그 옆에는 KNN 사장을 지내셨던 김석한 위원장님, 김일리어 KNN 사장을 하셨던 문혁주 위원장님, 우리 부산의 양대 신문 중 하나인 국제신문의 사장님을 지냈던 권명보 위원장님, 전국 사립대학 교수협의회 의장을 지내신 강배우 지금 현재 대구외대 총장을 지내시고 계시는 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수일 총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일보
장종규 본부단장님, 그 다음에 행정부시장을 지내시다가 퇴임하자마자 바로 저희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주셨던 정경재 누님입니다. 우리 부산 호남향후의 회장 출신이시고 전국 호남향후의 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신 강장식 의원님,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만 상 소리를 올리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은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에 최초의 국민 통합 대통령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골고루 지지를 받고 어느 곳 하나도 1등을 빼놓지 않고 당선에는 최초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 시민들이 앞장서서 통합 대통령을 만들어가자 하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저희들의 호소가 또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또 중앙선대위에서 많은 지원과 또 집중적인 도움을 주셔서 차곡차곡 그 목표를 향해서 부산 선대위는 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이번 대선에서 60%의 득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오자 대결 구도라서 사실상 60%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부산은 현지의 열기는 60%를 향해서 차곡차곡 가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4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고, 또 적극 투표층에서는 이미 50%를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희들이 그 목표는 순조롭게 가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해야만 그 목표가 달성될 것이다 하는 점에서 저희들은 지난주부터 골목 유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대로변에는 분위기가 60% 가까운 분위기가 잡혔다고 보고, 그러나 골목골목에 민심이 있고 표가 있고 유권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표가 있고 유권자가 있고 민심이 있는 곳에 직접 들어가서 하자, 그런 계기하에서 방금 소개드린 선대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전부 오후에는 다 시장 통합으로 의원들과 또 우리 운동원들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6일간 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은 내일부터 벌어지는 사전투표에 이어서 5월 9일날 투표율도 사상 최대가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득표율도 목표치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도 1강 2중 체제가 이제 굳어지고 있고, 아마 1강 2중 체제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고착화 되어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후보, 막말을 일삼는 후보, 거짓말만 하는 후보, 색깔로는 가장 최고인 후보, 지역주의는 입만 열면 하는 후보, 더더군다나 재판에 교류적인 후보, 아마 직선제 대통령 후보 사상 여야 무소속을 통틀어서 가장 최악의 후보가 부산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시민과 함께 최소한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이 선거에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중앙선대에서 참석해 주신 우리 주미애 상임선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간부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래 가보시면 때리니까 또 나오네. 네, 우리 오고돈 부산 상임선대위원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때 우리 부산까지 와서 이제 10년을 끼친 것 같아서 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조인호 위원장께서 60%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저희들의 의욕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60%를 목표로 우리는 일로 매진을 합니다. 다만 이 다른 지역에서 알아주셔야 될 부분 하나만 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산이라는 지역이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첫째 어려운 것은 이 지역이 바로 한나라와 새누리당의 본거지입니다. 그 TK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지역은 안철수 후보의 출신
생기고 안철수 후보의 동부지 일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홍준표 후보가 경남지사를 했기 때문에 경남지사의 영향이 여기에 또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중고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대한민국 대선 역사상 처음으로 이 야당이 이 지역에서 1등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아주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도 우리 캠프에 우리가 있을 지금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몽창 지금 골목으로 나가서 사무실을 해서 골목으로 전부 지금 해산해서 한 표 한 표를 주어 나가야 되는 뭐 이런 그 상황이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나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중앙에서도 이런 부산의 어려움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부산 상임선대위원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김영춘 의원입니다. 부산을 방문해 주신 주미애 대표님과 중앙선대위의 후보님들 감사합니다. 전국 경제가 다 힘듭니다만 특히 우리 부산 경제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부산의 최대 산업이 해양수산 관련된 산업이고 조선의 기자재 산업이 아주 핵심 산업인데 이런 바다와 연관된 산업들이 전부 지금 불황을 겪고 있거나 구조조정 과정에 있거나 몰락하거나 이런 과정이라 부산 경제는 그야말로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은 부산을 잘 알고 또 바다를 잘 이해하는 물류 산업이나 바다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정부 다 들어서야 부산 경제도 살고 해양수산의 미래도 활짝 열린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가 그런 일을 잘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부산 시민들 속에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쉽게도 중앙당이나 선대위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보의 출신지라서 그런지 부산에 대한 지원 활동이랄까요? 이게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미애 대표님 오신 김에 남은 5일, 6일 동안이라도 부산 지역의 민심, 또 경남 지역의 민심을 좀 더 분기시킬 수 있는 좀 화력과 여러 가지 정책과 모든 지원을 이 자리에 빌어서 좀 더 가해적 보태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부산 선대위에서 열심히 해서 꼭 우리 앞서 말씀하신 대로 60% 이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0% 이상. 우리 박영미 부산 선대위 상임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중앙선대위에서 부산까지 내려오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할 말은 많지만 결국 5월 9일 저녁에 우리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하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또 지난 겨울 내내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몇 가지를 전달하면서 꼭 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만반의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 가짜뉴스 이번 SBS처럼 단호하게 확실하게 한 점의 우려와 의혹도 없이 해결해 주시는 것 굉장히 좋고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론화하면 그 자체를 여론화하면서 끝까지 우리 지지자들이 긴장을 놓지 않고 대응하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가짜뉴스 때문에 이 불안한 심정이 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그런 홍준표스러운 저는 뉴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들조차도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니까 자기 세력들에 대해
표심을 땡기기 위해서 이런 가짜뉴스가 굉장히 극성을 피울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처럼 단호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료를 보니까 청년 대학생에 대한 이 활동을 이번 주에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되어 있는데, 토론에 있어서 우리 후보님이 청년 대학생 쪽에서 표를 약간 떨어뜨린 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대학생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책임지자 20, 40대 청에서 우리 후보의 지지가 높으니까 이분들이 이 20, 40대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을 책임지자, 우리가 책임지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지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에 딱 박혀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후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현재 없는 상태이니까 우리 자식들이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전에 보면 5월 8일 밤 12시에 선거운동이 모두 끝났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밤까지 5월 9일까지 모든 대책을 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영 의원님 얼굴 잘생기고 한복하고 말씀 생각하고 김영 대표님 이제 마저 후보께서 제가 저와 함께 조계사 법회에 참석을 해서 그 자리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한 분 한 분께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후보도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다니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수구 보수가 새로운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집 속에서 여론조사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짜 뉴스도 펼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거돈 시장님께서 상임선대위원장님께서 골목 유세 지금 다니러 가셨다 하는데요. 그것처럼 이 광장 유세보다는 골목 유세에 우리 당원 운동원들이 더 발품을 많이 팔아주셔야 되고, 특히 말씀처럼 이 20대 표에 대해서도 각별히 여러분들이 찍는 한 표 한 표가 여러분들이 광장에 그 수백일 동안 한겨울에 고생해서 만든 선거인데 이 완성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표가 결집이 될 수 있도록 호소를 해주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토론 시원하게 했다 그런 거 가지고 표를 그냥 가볍게 날려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후보께서 토론의 무게감, 깊이 또 안정감 이런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하다 보이는 것이고, 그때의 어떤 그 돌발적인 질문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당의 사이즈가 작으면 마음대로 얘기해도 부담이 없지만 제 일당으로서는 책임감, 또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모순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함 이런 것들 때문에 제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탁월하게 잘 하셨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된 대통령으로 안정감 있게, 특히 이곳 부산에서는 많은 지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를 주는